안녕하세요. 실전 경매 마스터 클래스 정규 로드맵 제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수익형 부동산 경매, 그 중에서도 상가와 오피스텔을 활용해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상가 투자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목차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의 기초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핵심 법률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실전 임장부터 명도, 그리고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전략까지 다루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같은 시세 차익형 투자가 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상가나 오피스텔은 매월 통장에 꽂히는 월세가 목적입니다. 대출 규제도 비교적 유연하지만 공실 리스크와 상권 분석의 중요성이 크죠. 결국 은행 이자를 갚고도 남는 순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상가를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사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상가는 23회 유찰이 기본이라 낙찰가를 낮추면 수익률 10% 이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리금 문제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기존 점유자의 권리금을 인수할 법적 의무가 소멸되니 권리금 제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죠. 상가 권리 분석의 핵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즉 상임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는 대항력 요건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가 필수지만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죠. 또한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 한도인 환산보증금 개념이 있어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 분석의 가장 큰 함정인 환산보증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의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한 값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상임법의 주요 보호를 받지 못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필수 항목입니다. 상가에는 10년의 늪이라 불리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10년 동안 장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월세가 잘 나오는 우량 임차인이라면 이 10년이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장의 일원칙은 상권과 동선 분석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의 얼굴이 다르니 최소 3번 이상은 방문하세요. 특히 지하철역에서 물건지까지 직접 걸어보며 퇴근길 동선상 우측 상가인지 좌측 상가인지까지 따져봐야 매출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공법상의 함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노란 딱지가 붙은 위반 건축물인지 반드시 보세요.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용도에 따라 입점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으니 무작정 입찰했다간 장사를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가 산정은 수익률 환원법으로 계산하세요. 주변 시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연 수익률을 정하고 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입찰 상한선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감정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 목표 수익률에 맞는 가격을 철저히 계산해 입찰하는 것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가 5억 원 상가가 3.2억 원까지 떨어졌고 월세 150만 원이 예상된다면 어떨까요? 연간 수입 1,800만 원을 목표 수익률 6%로 나누면 3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한 3.3억 원이 바로 나의 입찰 상한선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는 주택보다 2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특히 수천만 원을 들인 인테리어 시설물과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 시 업소용 대형 설비들을 철거하고 보관하는 비용도 주택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가 명도의 해결 열쇠는 원상복구 의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고지하고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를 강조하세요. 철거비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상태로 나가주면 철거비 청구를 면제하고 이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세금과 규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 중과 대상이 되지만 업무용은 종부세에서 제외되기도 하죠. 특히 부가세 환급 문제나 전입세대 열람 등 사전에 파악할 것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상가 대출에는 RTI라는 벽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로 임대료가 이자의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정상 승인됩니다. 만약 공실이 긴 상가를 낙찰받으면 가상 임대료가 낮게 잡혀 대출 한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대출 상담사에게 물건 번호를 주고 RTI 한도를 미리 가조회해 보세요. 출구 전략은 밸류업입니다. 공실 상가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우량 프랜차이즈를 유치하면 꼬마 빌딩처럼 가치가 급등합니다. 감정가 5억 원짜리 공실 상가를 3억에 낙찰받아 편의점을 입점시키고 매매가를 6.5억 원으로 재평가받는다면 3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 투자의 꽃입니다.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떠난 임차인 때문에 영업 허가가 막힌다면 행정사를 통해 직권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량 임차인을 빠르게 세팅한다면 공실 리스크를 줄이고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상가는 1층이 정답이 아니며 업종에 따라 24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월세 10만 원 더 받으려다 1년 공실을 만드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10% 싸게 내놓고 빠르게 임차인을 맞추는 게 진짜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핵심 요약입니다. 수익률 환원법으로 입찰가를 도출하고 상인법상 대항력과 10년 갱신권을 확인하세요. 시설물은 원상복구 의무를 무기로 협상하고 복잡한 인허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면 여러분도 상가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권리 분석부터 월세 세팅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우행정사공 인중개사사무소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우경매 전문TV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